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옹을 하고 네. 비빔밥도 먹고 단합 얘기도 했어요. 네. 근데 단합 얘기는 좀 결이 달랐어요. 네. 처음과 끝은 같아요. 네. 내부 단합, 내부 결속, 민주당 내부의 단합은 중요하다. 그리고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 얘기는 했는데 과정이 좀 달랐어요. 문 전 대통령은 거기에다가 민주 진영의 더 큰 단합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조국 혁신당과 합당 염두에 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외연 확장, 구조적 다수 네. 얘기를 했죠. 구조적 다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정계 개편하는 거 아니냐면서 아니죠. 그쵸. 기대감도 좀 있죠. 기대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골프 대통령이 치자고 하면 골프도 치고 해야지. 그래, 골프 뭘 치면 바로 그거를. 넘어올 그거 이미- 이따 이따가 분위기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 내가 볼 때 진짜 이미 친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 제안 있잖아요. 그 신성범 의원한테 했다는 네. 거고 한 명은 아직 안 알려진 거죠? 여러 명 있는 것 같은데 여러 명? 이제 안 취재를 밝히려고 했어. 해. 안 밝히려고 해. 왜? 그러니까 약간 국민의힘에서 적과 지금 내통하고 상황에서 있다는 지금 어떤- 대통령이랑 네. 골프를 쳤다 그러면 저 새끼 이적행위지. 막 그런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지. 이적행위잖아, 이적행위. 그래도 나는 그게 보기가 좋았던 게 그러니까 그 골프 연습하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그치. 것도 있겠지만 그치. 장동혁 대표한테 골프를 치자고 했으면은 그거는 약간 좀 그 계략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장동혁이 코너에 몰리니까 장동혁을 띄워주기 위해서 장동혁하고 골프 치면 장동혁이 얼마나 뜨겠어. 근데 골프 그렇게 치긴 안 하나? 하고 그 신성범 의원이랑 했다면서요. 신성범 의원이 한동훈은 안 쳤어. 말을 네.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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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합리적인 분이라면서 그분이.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와. 그러니까 제안도 잘했다. 아무튼 할 일은 다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정부 수석도 대통령이 이제 이거 재밌는 얘기 주문을 있어요. 했겠지만. 재밌는 얘기 있어요. 하여튼. 알겠어요. 좀 이따가. 이때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 재미있는 얘기 김도영 기자가 많이 취재해놨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두 전현직 대통령의 회동을 여당 의원들 어떻게 봤는지 일단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너무 어제 궁금하시죠? 김장현 기자는 그 영상을 보더니 좀 이재명 대통령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막 이랬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만났을 때도 마크롱 만났을 때도 어색하지 않거든요. 시진핑 만났을 때도 안 어색하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만 만나면 난 왜 이렇게 어색해 보이나 몰라. 그래? 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 어색해 보이던데. 난 두 분 다 어색해 보여. 너무 어색해.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좀 얼굴이 부어서 좀 약간 놀랐어. 근데 요새 계속 그 얼굴이잖아요. 얼굴이 좀 부었더라고. 그 건강이 말씀하시는 괜찮으신지 분들도 모르겠어요. 많더라고요. 어쨌든 의원들은 어떻게 봤대요? 쭉 전화를 돌려봤는데요.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그 만남에 대해서 살을 추가적으로 붙이려고 한다거나 아까 말씀해주신 어떤 그 차이점에 주목해서 각을 세우려고 한다거나 이런 의원들은 사실 없더라고요. 그냥 대체적으로 이제 좋게 가자. 아름다운 만남으로 끝내야 그렇게 되는 보시는 거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든 뭐 친문이든 친명이든 다 그렇게 보고 있고 각 커뮤를 제가 오늘 쭉 돌아봤는데 약간은 진정된 상태가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전대는 전대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에 대한 그 비토감이나 혹은 여기 그 반대쪽에서 김민석 송영길에 대한 그 비토감은 여전하지만 그 두 대통령에 대한 그 톤은 조금 낮아진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 기운이 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잘 만났어요. 적절한 시점에. 네, 그렇죠? 저도 잘 만난 거로 보고 그 핵심은 뭐 어쨌거나 그 홍익표 수석이 그러니까 외연 확장과 내부 통합이 다른 게 아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표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은 즉 그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 우리를 대체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공포감이나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그 대체를 시키자고 하는 세력도 없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뉴 이재명과 그 유시민 작가는 의 지지층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외연을 확장한다는 게 그 내부를 통합한다는 것과 상충되는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뉴 이재명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그 유시민 작가 좋아하는 지지층이 없어진다거나 대체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과도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했지? 그건 있죠.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 많이 들어오면 그들 지지층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희석되는 게 불만이다라고 하면
뭐 그거 어떻게 달래줘야 되나요? 누가 불만이라는 아니 근데 아 유시민 지분- 작가가 날 아. 대체하려고 하냐. 아. 근데 그게 상충되는 건 그러니까 외연 확장과 내부 통합이 상충되는 논리는 아닌데 외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민주당이 더 이렇게 그 이념 가치나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면 기존에 있던 지지층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건 맞잖아요. 그쵸. 근데 난 그게 싫어라고 하면 솔직히 방법은 없죠. 근데 당원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분은 당원이 아닌데. 그렇기도 하고 그걸 이제 자산으로 보면야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죠. 민주당의 입장과에서 보면 굉장히 민주당이 두터워 선수층이 두꺼워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경쟁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더 늘어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친문 의원과 한 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건 기존 지지층이 받아들여야 될지 그거를 하면 어떡하냐. 민주당이 더 풍성해지는 길이다. 그거는 기존 지지층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굉장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힘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국힘처럼 되고 싶은 거냐? 국힘처럼 그 강성 지지층이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걸 보면 그런 당이 되고 싶은 거냐? 새로운 물을 계속 받아들여야지 정당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친문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문 핵심 의원도.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 당권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당원 중심주의입니다. 아니 그니까 이게 뭐냐면 주어가 없으면 이게 어느 당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 아니 정말로 이제 당권파에서는 당원 중심주의, 당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동혁 대표의 롤모델이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사실은 지방선거 전에도 원래 국민의힘은 당원보다는 특히나 이제 역선택 방지가 없는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그 뭐랄까 후보자 선출을 하면은 이겼어요. 오세훈이 그랬었던 그렇지. 거고 그 과거에도 과거에도. 그랬었던 건데 그걸 점점 이제 좁혀 오다가 이제 이 상황이 되고 나서 당원을 중심으로 다시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의 이념적 기반을 단단히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제 엄청 적극적으로 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근데 나 국민의힘 보면 언젠가부터 요즘에 정말 한 몇 개월 전부터 새롭게 듣는 표현인데 당권파라는 얘기를 쓰더라고. 비당권파.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 쓰는 얘기인데요. 그래 기자들이 이렇게 만든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당의 지분 권한으로 봐서 그걸 약간 이제 좀 풍자하는 비판하는 뉘앙스로 당권파라고 굳이 쓰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친장동혁 개라고 할 만한 의원이 없어서 그런지 그것과는 다른 결인지. 이제 과거에는 그냥 어. 친윤이라고 하면은 통칭이 됐잖아요. 그렇지. 근데 친윤이 분화가 되고 있고 어. 이제 그 친윤으로 했을 때 친장동혁이 제가 알기로는 한 4명 돼요. 본인 포함해서. 본인 포함해서 친장이라고 하기가 본인 포함돼. 네. 4명 5명 정도 돼요. 자기는 자기하고 네. 친한 거야?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의원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면은 이제 조금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주류는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친장동혁 그치 수적으로 네. 주류가 아니니까. 예, 그게 주류는 아니기 때문에 주류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갖고 이게 뭐 친장개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한 10명 모아놓고 개라고 해야 그렇지. 되는데 한 5명 정도 6명 정도 요거 가지고 우리가 개라고 붙이긴 그러니까 당권파 요렇게 뭐라고 부르긴 불러야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 선을 어떻게 긋느냐의 문제인데 당권파 그리고 비당권파 하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잘 구분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쓰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지 않지만 나는 좀 어떻게 이 당의 지분, 이 권력을 좀 장동혁 옆에 있으면서 곁불 좀 쬐면서 이거를 누리고 네. 싶다 하면 당권파에 네. 또 포함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민주당은- 원외는 많아요. 원외는 엄청 많아요. 민주당도 있어요. 그거 많겠지 원외는. 네, 민주당. 민주당도 당권파 친명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어떤 포지션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기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친명 반명이냐 아니면 친명 비명이냐, 친명 친청이냐, 친명 친석 친청이냐, 아니면은 당권파냐 비당권파냐 이거를 두고 각 언론사마다 쓰는 게 약간 좀 결이 다르더라고요. 맞아. 근데 나는 이게 민주당에서 당권파, 비당권파 이런 표현을 만약에 보편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네. 약간 나는 이게 정당이 그래도 가치와 신념을 중심으로 뭉친 사람들인데 이거 좀 이익 집단스럽게 보이잖아.
어떤 게? 당권파라는 당권파? 표현을 쓰면 아니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친청계는 몇 명이야? 친청계 10명 미만 아니에요? 그 거기도 친청계라고 하기 좀 그렇다. 어? 그치? 10명 미만. 어. 그래. 그래서 그럼 당권파가 그러니까 양 당에서 당권파의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네. 친장계라고 해도 수가 별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친청계도 수가 애매하고. 그쵸. 정말로 장동혁을 보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한 4명 5명 될 것 같아요. 네. 자기 포함. 중요한 거 자기 포함이야. 네. 자기 포함. 네. 아무튼 얘기 다시 네. 돌아오면은 이거 그냥 저 그냥 그 만남 이후에 두 분 만남 이후에 명분 만남 이후에 이렇게 그 커뮤니티나 저는 특히 요새는 그 김어준 씨 요새 없으니까 뭐 홍사훈 쇼라든지 아니면 박시영 TV라든지 저는 그거 되게 챙겨봐요. 김어준 씨 지금 없어요? 네, 파리 갔어요. 아 식당에 진짜 네. 식당에 가 있는 거 서빙하고 네,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기사 나왔잖아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 버려진 거예요? 아 그거 좀 이따 나옵니다. 아, 네. 좀 이따 나오는데 오. 그 근황 좀 이따 나옵니다. 오. 근데 그거 많이 보다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수 통합 좋다 이거야. 우리 반대 안 한다 이거야. 근데 되게 원칙 없이 이렇게 보수 인사를 영입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그게 불만이다라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 원칙을 지키면서 보수 인사를 등용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보수 인사 등용 채널이라거나 아니면 보수 인사 등용 시스템 아니면 보수 인사 등용 TF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골프 한번 제안하는 것도 저렇게 막 숨길 정도인데 그걸 대놓고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이럴 수 있어. 왜 하필 인류안이냐? 왜 하필 김용남이냐? 왜 하필 이해운이냐? 라고 불만은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영입할 수 있는 풀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해할 사람은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게 불만이다 하면 불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귀순 용사를 받을 때 조건들이 다 있잖아요. 그쵸. 일단 전향의 의지를 확인을 할 것이고 음.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 또 얘기는 다 들을 것이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 모든 것이 양해가 되고 오케이가 되면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입 이제 네. 밝히고 자리 주고 네. 한 것일 텐데 그걸 이제 하면 이제 대통령을 의심하는 거지 사실은. 그죠. 근데 친윤이나 뭐 이제 내란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명백한 반성 정도가 표현이 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당시 무슨 활동을 했던 간에 현 시점에서 반성할 수 있다면 그 정도까지는 받아들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DJP 연합도 JP가 그 5.16 그 핵심 멤버 중 한 명 아니에요? 완전 그렇게 핵심이죠. 해가지고 결합해가지고 정권을 만들었는데 그분들은 그 군사 정권까지 개입했던 분하고도 손을 잡았는데 이번에 내란 물론 그 급의 저는 그 부정적인 거라고 보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했다면은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디까지 선을 설정한지에 대해서는 설정을 해야겠지만 뭐 싫다고 이렇게 계속하면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원칙 있는 보수 인사 영입은 사실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근데 봅니다. 저는 원칙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란에 대해서 이재명 반성 대통령이, 현 시점. 그 기용을 했을 때에는 원칙이 있었겠지. 그 능력이 있을 것. 그리고 최근에 그게 이제 대통령이 말하는 원칙이 중에 하나지. 최근에 드는 거는 이 정체성 논란인데 어제도 요새 제가 회관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전화 오면 다 회관에 있더라고.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정체성으로 굉장히 기결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니까 아까 그 증축과 재건축 이것도 민주당의 정체성 논란과 굉장히 결이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국민들이 궁금해할까? 안물안궁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민주당은 뭘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능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건데 지금은 뭐 너 누군데? 거기에 대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라고 밝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한 번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당 강령이랑 당원 비교해봐라. 아주 큰 차이 나지 않는다. 맞아요. 어느 순간 많이 비슷해졌어요.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게 사실 그냥 이제 대중정당이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차이 없다. 그러니까 정체성 논란은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뭐 적통 논란이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뭘 할지를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렇지.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나의 이 순혈주의, 적통 이런 얘기를 하겠어.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친노인지 뭐 동교동계인지 친명인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안 궁금하다. 그게 분명하면 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온 국민이 다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정치를 해왔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동안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안티테저 정당이었어요. 이제 국민의힘 이 새끼들 나쁜 놈들, 기득권들, 그 반역사 세력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득력을 얻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문재인 그 박근혜 탄핵,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집권하고 그다음에 또 나쁜 놈 또 찾아야 되니까 검찰 나쁜 놈들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해왔고 그거 어쨌든 그걸로 여기까지 온 정당인데 이제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정청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그 대한민국 주류 정당이고 이제 그 전에 김정현 기자라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당의 시스템이라든가 체계 이런 것 자체가 진짜 넘사벽 차이가 나게 됐어요. 제가 2015년에 처음 왔을 때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이 그렇게 망가지진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의 것들을 갖고 이제 승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과거에 했던 방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은 또다시 도태되는 거예요. 윤석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봉진님이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민주당의 정체성은 그냥 여당이에요. 제발 여당답게 일 좀 합시다. 그렇죠.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끊임없이 이제 노선과 방향을 제시를 하는데 네. 전 특이하게도 이제 여당 대표가 그걸 받지를 않죠. 그리고 이제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내란 얘기하고 이제 그쵸. 검찰 개혁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지지층이 불만이 커지는 거고 이게 여당 대표로서 자격이 있냐? 굳이 두 번 할 필요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대통령도 뭐 중도니 보수니 진보니 사실 이런 얘기 별로 안 쓰거든요. 그냥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 AI 그 3대 프로젝트 있잖아요. 메가 프로젝트. 그냥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중도니 뭐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거랑 상관없잖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안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지겨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통합 관련해서 두 현직 그쵸. 대통령이 좀 네.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다음 날 또 정청래 전 대표가 네. 페북에 메시지를 올렸어요. 네, 맞아요. 올렸습니다. 근데 인사드가 당 준비돼 밖으로는 통합과 연대가 중요하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네. 아니,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저 글만 보면 저는 뭐 잘 쓰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응. 저 사통통합이란 말을 보면서 너무 정청래스러운 어딩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조우가 구려. 근데 본인은 나 이거 네. 만들었다. 밀어붙여야 저게- 되겠다. 슬로건이다 했을걸요. 저게 무슨 아젠다예요, 저게. 저거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저게 뭐가 있냐면요. 당 내부에서 조롱과 혐오, 멸칭이 난무하며 갈등을 키워온 일부 세력에게 어제 두 분의 만남과 메시지가 큰 울림과 정문일침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정문일침. 했거든요. 근데 이 글을 저는 좋은 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글도 딴지 게시판에 올렸어야 마땅하다고 봐요. 하지만 정청래 대표 이 글 안 올렸더라고요. 딴지 게시판에는. 아 대부분은 다 올리는데. 그러니까 딴지 게시판에 오. 당대표 사퇴 이후에 무슨 글을 올렸냐. 제목만 불러드릴게요.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는 송영길 의원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다음은 1인 1표제 사수합시다. 이것만 올렸어요. 오. 그러니까 본인은 딴지를 너무 그 딴지의 분노를 자기 표로서 이용하려고만 하고 제가 봤을 때 책임 있는 그 딴지를 대표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거 당내 혐오나 멸칭 거기 김민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똥대주길도 엄청 많고 송영길 엄청 까고 그런 멸칭들 쓰지 말라고 두 대통령이 얘기했으면 이런 글을 딴지 게시판에 가서 올렸어야죠. 이런 좋은 글은 왜 거기다 안 올리고 맨날 누구 까는 1인 1표제 사수합시다. 송영길 의원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 분열과 이런 갈등만 초래하는 글을 거기다 올리는 거는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아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있는데 그래도 딴지 게시판에는 정청래 대표 좋아하는 네. 그런 지지층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그 페북도 팔로우 할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보긴 보는데 퍼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본인이 올렸다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걸 안 올렸다는 거죠. 이런 글은 왜 안 올렸겠어요? 눈 가리고 난 딱 아우. 알거든. 그니까. 이재명 대통령 싫어하는데 자기가 거기다 이 글 올리면 자기 욕 먹을까 봐 안 올리는 건데 딴지 지지층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는 정청래 대표의 역할이라고 봐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분노만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나쁜 정치죠. 사실은 지금 저는 민주당 내에서 특히 그다음 국민의힘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지지층의 재정렬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리얼라인먼트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지지층을 어떻게 해갖고 이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진보 보수 두 가지로 나눠서 싸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여당 대표라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민주당은 뭐 진보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 언제까지 보수만 얘기할 거예요. 안 궁금합니다. 그죠? 그 정말 중요한 의제인데 한국 정치를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진일보 시키려면 중요한 의제인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의제를 던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물론 정책으로 보여줄 대통령은 있었죠. 그런데 직접 중도 실용 보수 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인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보이는 대통령은 없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그거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좀 평가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당이 뒷받침을 안 해준다. 네. 자, 8월 17일부터 달라질 네. 수도 있겠죠. 그래서